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신성 ST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도 그렇고 뭐 여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미국 대선 여파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 대선 여파에도 신성 ST 같은 경우는 ESS 이슈가 좀 나오면서 중간중간 나오면서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리스의 어, 입장과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뭐 지금 많은 외신과 시장에서는 이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이 친환경 정책에 더 강건하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9일 날 미국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신성 ST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해리스의 스탠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는 이 트럼프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최근 단기적인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좀 심각한 종목들은 한 50%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고 40몇 퍼센트 막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신성 ST가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매물대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해당 구간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ESS 관련해서는 사실 꾸준히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성 ST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실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 뭐 크게 뭐 변동사항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사실 매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리스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해리스의 정치적 이 정책 스탠스를 좀 살펴보면은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이랑 같이 이제 그린 뉴딜을 지지를 해왔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리스와 바이든 모두 이 환경 정의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환경 정의는 공공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이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약속한 친환경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외신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뭐 LG, SK, 현대차 등 이 미국 현지의 세액공제 등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짓기로 한 이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 불확실성 요소가 그만큼 해소가 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해리스가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23일 날 나왔고요.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1000명이 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를 기록을 하면서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3% 내에서 앞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고 이 베팅 사이트에서 보면은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61% 그리고 해리스가 36%입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의 퍼센테이지가 원래는 32%인가 그럴 겁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32%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4%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퍼센테이지를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사실 원래 이 트럼프 대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배팅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전당대회라던가 11월 달 미국 대선이라던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저는 이 해리스가 충분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바이든을 지지하던 그 표심들이 모두 이 해리스로 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이 밀렸던 시점에서는 건강적인 부분들, 뭐 치매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의 표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할 부분이 없는 상황이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표심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크게 변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해리스가 정책적인 측면을 연설을 진행을 할 때,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진행을 할 때 그 이후부터 아마 좀 급격하게 이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제가 꾸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기차 반대 아니다. 입장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연설 속에서 보면은 전기차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봤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전기차가 적합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소비자층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의무화 백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IRA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부가 자동차 시장을 인위적으로 형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시간주에서 연설한 거,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게 총 거의 3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을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날부터 전기자동차 의무 종료라고 이렇게 좀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IRA 폐지가 아니라 2035년까지 뭐 미국이 신차 판매량의 50%를 뭐 전기차로 하겠다, 이러한 부분의 의무를 없애겠다라는 거지, 미국은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정책 자체는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런 정책 자체는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가 변동이 좀 미국 대선이라던가 이런 연설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조금 있을 텐데, 트럼프가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 대기업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성 ST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